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해야겠다 인사를. 아 좀 민망하군요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에 있는 본가에서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약간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단 제가 할 이야기는 이제 곧 2학기가 다가오고 의외로 대면 강의를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내기 분들이 학교를 가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디서 사는 게 좋은지 일단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기숙사에 살아봤었고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고요. 쉐어하우스는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엊그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주지는 사람마다 만족하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숙사부터 설명할게요. 기숙사부터 말하자면 진짜 기숙사는 기숙사 바이 기숙사인 게 일명 기박이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통금이 없었어가지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자유로웠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대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숙사에 통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는 아직도 통금이 있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없어졌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번 학기부터 없어졌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금이 있는 학교들은 많이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금이 있는 기숙사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통금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괜찮다고 생각해. 아빠가 지나가네요. 그래가지고 콩지! 콩지가 뭐냐고 거기서 그래?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살면 확실히 좋은 점은 자취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만약에 뭐 친한 친구나 동기들이 기숙사에 살면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뭔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을 일도 많이 적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저희 학교는 원하는 친구랑 같은 방을 쓸 수 있는 동반 입사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걸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동반 입사 시스템이 있는 데는 그래도 친한 친구랑 같이 살고 이러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는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룸메이트랑 너무 친하면 친한 대로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하면 같이 배달 음식도 방에서 시켜 먹을 수 있고 아니 심심하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만의 시간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같이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친한 사이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민망하고 뭔가 혼자 뭘 먹을 수가 없고 약간 그런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만 룸메이트랑 친하게 지내고 그 이후부터는 불편하다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근데 또 안 친하면 불편한 게 일단 안 친해도 방에서 뭔가 먹기가 힘들어요. 나 혼자 있어도 먹고 나면 냄새가 나고 그러면 룸메이트가 친하지도 않은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밖에서 식당이 있거든요. 기숙사에도 거기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불편했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방에서 먹을 수가 없다는 점, 그게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은 취사가 힘들다는 점인데 주방이 있고 부엌이 있긴 한데 이것도 또 없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저희 학교는 웃긴 게 외국인만 취사가 가능하다고 적혀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의 고향 음식이 그리울 수 있으니까 취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한국인들도 밥을 해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식당의 부엌이라는 공간이 거의 막 30-40명이 한 주방을 가지고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불편하고 냉장고도 그 큰 냉장고가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진짜 들어갈 공간이 없고 내 거를 찾기도 힘들고 해서 어쨌든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의 밥은 대부분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비가 진짜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단점은 방에서 통화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똑같은 시간에 등교하고 똑같은 시간에 하교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생활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학교는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전부 다르고 어떤 애는 학교를 안 가는 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서로의 생활 패턴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방에서 애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하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둘 다 깨어 있지만 그래도 룸메이트랑 별로 안 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기숙사 바이 기숙사여가지고 어떤 학교 기숙사는 아예 쉐어하우스처럼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생긴 구조로 방을 이제 학생들이 나눠 쓰는 구조. 그런 구조면 좀 더 편하긴 편하겠죠. 근데 애초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쉐어하우스는 제가 산 적이 없어서 쉐어하우스에 좀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만 봤을 때는 쉐어하우스도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쉐어하우스는 수도권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거의 월 4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저렴한 곳은 그나마 3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보증금은 없는 데가 있긴 한데 대부분 있고 거의 보증금 한 8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쉐어하우스도 이제 내부에 2인실이 있고 1인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쓰는 방이 있고 둘이 쓰는 방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1인실은 좀 더 비싸긴 하죠. 그래도 2인실 살면 솔직히 기숙사랑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쉐어하우스는 보니까 이렇게 2층 침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2층에서 자야 되는데 솔직히 2층 침대가 처음에만 좋지 나중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2인실을 쓴다고 하면 기숙사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점? 근데 뭐 그래도 개인의 공간은 좀 더 보장받을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취사가 쉽다는 점. 일반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쓰는 부엌처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부러웠던 점이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주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다 치워준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별히 치울 게 없는 거지.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공용공간, 화장실이나 뭐 부엌, 거실 이런 것도 다 청소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네,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쉐어하우스도 거의 5명 정도 살거든요. 한 집에. 근데 모두 친한 경우도 있고 이제 방을 같이 쓰는 분만 친한 경우가 있고 아예 안 친한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쉐어하우스 분위기마다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친해지면 대부분 같은 학교 사람들이니까 뭐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친하면 너무 친한 대로 불편하다는 점. 그게 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취를 얘기하면 제가 지금 자취를 한 지 반년 정도가 됐잖아요. 일단 저는 되게 좋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일단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전에 기숙사 살 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룸메이트가 머리가 진짜 길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우라고 몇 번 말을 했었는데도 애가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머리카락 치우면 되고 뭐 더러우면 내가 더러우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사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숙사나 쉐어하우스가 여자분들은 더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자취하고 나서는 집 밖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뭐 아직까지 위험한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집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22년 만에 알았는데 기숙사 살 때는 룸메이트랑 맨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혼자서 기숙사가 그리고 좁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가서 놀고 맨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거의 밖에 있다가 잠잘 때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취하니까 혼자 집에서 밥 해먹고 노래하고 뭐 춤추고 이러고 노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그냥 밖에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냥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 가고 저 진짜 거의 뭐 친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만나거나 서울을 놀러 가가지고 늦게 온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대부분 진짜 한 8시도 전에 항상 집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서운 일 같은 거는 못 들었다.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자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은 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서 확실히 월세가 비싼 건 있더라고요. 거의 월이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인데 일단 저는 자취를 하고 식비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저는 엄마가 반찬을 많이 보내주시고 혼자 이제 요리도 해먹고 하다 보니까 외식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식비가 거의 절반 이상 줄어가지고 일단 생활비 측면에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생각해보면 그 기숙사 살 때는 매일 2끼만 외식을 해도 최소 15,000원에서 많이 있으면 2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최소 60만 원. 5, 6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이러면. 근데 집에서 이제 요리하고 이렇게 재료 사 먹고 하니까 거의 식비는 월 3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월세는 좀 나가더라도 생활비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네, 정리하자면 가장 합리적인 주거는 쉐어하우스라고 생각해요. 맘만 먹으면 이제 해먹고 식비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쉐어하우스는 자취나 월세에 비해서 월세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증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쉐어하우스도 비싼 데는 월 48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 혼자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어하우스나 기숙사는 혼자 사는 거에 비해서 보안이 좀 철저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더불어 기숙사는 저렴하기도 하니까 각자 성향이랑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걸 진짜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런 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쉐어하우스 1인실이나 자취를 혼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럿이서 지내는 게 좋고 막 오히려 같이 있는 게 더 즐겁다 이러시면 뭐 기숙사나 쉐어하우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게, 쉐어하우스는 무조건 룸메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맨날 같이 놀고 막 이럴 거다. 근데 그렇게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고 생활비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을 한번 보시고 월세랑 그런 걸 다 고려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숙사 살면 식비가 진짜 많이 들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느라 뒤에서 지금 계속 엄마 아빠가 계속 지나다니시는데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아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